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과는 달리 안성과 이천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된 이천과 안성은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혜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가구는 9,956가구입니다. 전월보다 1,000가구 넘게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을 보유하던 대구를 제치고 전국 미분양 1위 지역이 됐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가구 수를 보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일수록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남부권의 외곽인 평택과 이천, 안성은 도 전체 미분양 가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접한 과천이나 광명, 구리시 등 준서울권은 미분양이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집값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천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안성과 평택도 하락률이 높았는데 모두 미분양이 몰린 지역입니다. 이천은 부발읍과 안흥동 위주로, 안성은 공도읍과 당왕동에서 하락했고 평택시는 군문, 이충동의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천과 성남, 광명, 의왕, 안양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아파트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성시와 이천시는 이달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서 2곳 이상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약 15,000가구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공급 과잉과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올해 경기 지역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5만 원 정도 많은 29만 4,7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20% 오른 셈인데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추석에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야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29만 4,750원, 대형마트는 35만 7,240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전통시장보다는 21.2% 높은 6만 2천 원 이상이 더 듭니다. 경기 지역은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보다 7,600원 정도 비싸고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5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저렴한 품목으로는 숙주가 1,100원으로 절반 이상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고기도 28,910원으로 대형마트보다 42.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태포와 대추, 시금치도 대형마트보다는 저렴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청주와 밀가루, 가공식품류는 대형마트가 더 저렴합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장마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른 게 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 이상 오른 품목으로는 도라지 5,020원, 고사리 4,590원, 곶감 12,750원, 대추는 1,150원, 배는 신고배 5개 기준 22.8% 올라 28,390원으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는 정부의 물량 공급 정책에 따라 추석 1, 2주 사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한국물가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도가 지자체 가운데는 국내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기후위성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재난 대비나 농축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용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기후위성 발사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27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기후위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평소 기후도지사를 자처할 만큼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주항공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 발사 계획은 위성 산업을 포함해서 관련된 산업을 총집결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중요한 걸음을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준비하고 있는 기후위성은 도내 온실가스 분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그 결과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농축산업이나 도시확장 및 개발 등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럼에서는 기후위성 발사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아까 AI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과 연동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연구에도 좀 투자가.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의 중요성도 제시됐습니다. 4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핵심 키워드가 초융합, 초연결이 되겠습니다. 초융합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경기도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과 우주를 연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창출이 될 수 있고 경기도와 우주를 연계했을 때 경기도가 바라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는 내년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초소형 인공위성 3기 제작에 착수, 오는 2026년 발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최용지입니다. 경기도가 하반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합니다. 지난 4월 1차 입찰에 이어 이번 입찰 대상은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8개 노선과 교통 불편 지역에 신설하는 4개 노선입니다. 전환 노선은 용인시 45번과 남양주시 115번, 파주시 150번, 900번, 80번, 567번, 의정부시 5번과 동두천시 51번입니다. 신설 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 연계를 고려해 안성시 1개, 파주 1개, 김포시 2개입니다. 평택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24만 원까지 버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무료 전철에 이어 버스까지 사실상 무상 교통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는 5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의 한 전통시장. 무더위 속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버스비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은 지원을 해주는데 버스비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부담이 덜 되고. 앞으로는 평택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평택시가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로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공항버스와 시외버스는 제외됩니다. 교통카드를 갖고 또 이제 신분증과 함께 우리 관내 농협축협을 방문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GPS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 10월부터 연말까지 농축협을 방문해 새로 발급받아 선 충전 후 사용하면 됩니다. 이로써 GPS 교통카드 하나로 기존의 전철,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버스까지 이용 혜택이 확대됩니다. 대상자는 5만 800여 명으로 시는 내년에 예산 3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 IC에서 서울 양재 IC까지 지하 고속도로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시가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에는 상하행선 나들목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인 용인 기흥과 서울 양재 사이에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은 양재부터 기흥 나들목 26.1km 구간, 4에서 6차선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밑으로는 화성 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그 축이 완성이 되면 큰 L자의 반도체 도로를 이용해서 반도체 물류와 인적 자원이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완성. 현재 개발 중인 플랫폼시티 인근은 상하행선 나들목이 들어설 전망이어서 용인시는 자체 예산 부담 없이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인 서북부에 있는 플랫폼시티에 IC를 하나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도 그와 연계한 도로망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부 지하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될 전망입니다. 한편 경부 지하 고속도로 현재 명칭은 당초 추진 구간이었던 화성 서울 지하 고속도로로 돼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기종점 지명을 담도록 명칭 변경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최근 수원과 화성,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딥페이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막상 피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가 영상물 삭제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두고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합성물에 있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영상물 캡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음은 본인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등록 정보 중에서 본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태그나 교복, 건물 등은 삭제합니다. 제작 유포 정황을 캡처하고 나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에 사용된 자신의 사진도 찾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유포 정황을 캡처하되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영상물은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AI 등을 동원해 삭제와 차단에 나섭니다. 내담자의 그 영상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그 확인한 URL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최근 잇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자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표준 대응 방법을 내놨습니다. 대응단은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와 법률 지원, 전문 심리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영상들을 검색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 처리한 이후 수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정서적인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기관이 생김으로 해서 위기 대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피해자가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회복까지. 이도저도 모르겠다 할 때에는 전화번호 1544-9112만 먼저 기억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 등 여러 이유로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카오톡 상담은 9시에서 18시, 챗봇은 24시간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젠더폭력 대응단은 한 번의 신고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상가 주변을 걷다 보면 바람을 넣어 세우는 광고판, 에어라이트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어라이트 설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성시가 지역 내에 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공도읍 중심가의 먹거리 상권. 저녁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풍선 간판, 에어라이트가 벌써 설치돼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에어라이트 보관함도 인도 위에 잔뜩 올라가 있고 골목 어디를 들어가도 에어라이트 투성이입니다.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입니다. 에어라이트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부풀리다 보니 합선이나 누전을 일으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안성시가 지역 내 불법 에어라이트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상점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10일 이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단속반을 통해 모두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에어라이트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자진적으로 철거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보이면 바로 저희 직권 철거합니다. 이미 단속반이 수거한 에어라이트는 100여 개에 달하지만 되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련법상 에어라이트 불법 설치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데 새 에어라이트 가격은 비싸도 20만 원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시청 단속반은 에어라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불법이냐고, 그리고 내 땅에 내 가게 앞에 세웠는데 그게 불법이냐, 불법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도장이나 안내문을 전달할 때 그 부분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시청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체 수거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광고 효과도 좋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이고 이 자체가 불법이고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에어라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재설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희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주 물의를 일으킨 A 안양시 의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안양시 의회는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에는 징계를 요구한 2명을 포함해 19명이 참여했으며 당사자는 제외됐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A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이 결정된 A시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소득세 등 탈루세금 1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에 소재한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지금까지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원에서도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감염병 모기 감시 사업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고 있는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해당 개체를 검사한 결과 다행히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일본 뇌염이 발열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진행되면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스마트폰 외장형 배터리,
노트북 등 아마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속에는 바로 가볍고 충전이 빠른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할 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올바르게 충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스마트폰이나 외장형 배터리 등 침대 밑이나 베개 밑, 이런 소파 등 불이 잘 타는 물질 위에서는 충전은 삼가해 주세요. 불이 났을 때 불이 확산돼서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할 때 과하게 충전될 경우 여기에 과열이 발생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이 다 됐다면 플러그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경우 물어뜯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등 고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대 허용 용량이 있는 정해져 있는 이런 멀티 콘센트는 삼가해 주시고 벽면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해 주세요. 이 멀티 콘센트의 경우 허용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열로, 과부하로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이렇게 벽면 충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현관에서 충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대피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관에서의 충전을 삼가해 주시고 혹시 연기가 난다거나 불꽃이 발생한다면 즉시 대피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화재로 생활 속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제품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전거, 전자담배, 블루투스 헤드셋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총 612건,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72명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의 충격이나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를 장시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나타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충전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 전기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KC마크가 있는 공식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사용 중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과충전 시 화재가 많은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여야 하고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의 충전은 삼가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에도 뜨거운 차 안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고 폐기할 때에는 주거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배터리 재활용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피해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